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쉐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러데이가 가까워요. 다음 주면은 이제 July 4th잖아요. 이번에는 다 좀 즐거운 마음으로 뭐 할 수 있을 것, 좀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여러 가지 뭐 어수선했던 그 정치적인 일들도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55세가 벌써 됐는데 준비된 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할 수가 있나요? 이제 사람들 고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도대체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동안 일할 시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달라지는 게 뭐야? 내가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자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아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그때쯤에 돈이 이만큼이 생기겠어요. 이런 게 다 퀘스천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포커스 할 게 뭐냐면은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그걸 프린트해요. 프린트해서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상황에서 나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구나. 대략적으로. 이게 사람 100% 맞겠어요? 안 맞겠어? 안 맞겠죠. 상황이 다르고, 그죠? 그리고 마켓도 달라질 거고. 그런데 오늘은 기본적인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해서 같이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만 불일 때, 지금 매년 얼마를 받아요? 그걸 1번에 쓰는 거예요. 현재 소득은 얼마입니까? 그죠? 그걸 5만 불이라고 쳐요. 그런 다음에 2번에는 뭐냐면 여기다 5만 불에 80%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4만 불. 왜 80%를 적냐면 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쓰는 금액보다는 한 80% 정도를 써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레커멘드 하는 거는 지금 쓰는 금액의 70% 이상은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80%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4만 불이죠. 그리고 현재 달러 기준으로 3번은 뭐냐면 여러분 그 ssa.gov를 가면 각자 자기의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프린트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거는 다 언제부터 찾는다고 예상을 한 거냐면 70세부터 찾는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상 금액이 2만 불이라고 쳐요. 여러분 들어가면 가격이 다 나와. 일하신 분들은 2만 불이야. 그러면 2만 불이면 그 2만 불을 거기다 써요. 70세 은퇴 기준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4번은 뭐냐면 현재 달러 기준으로 연금 소득과 같이 다른 출처로부터 매년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펜션이라는 거예요. 연금, 뭐 한국에서도 연금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여기서도 회사를 다닌 사람들이 혹시 연금을 주는 회사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개인 연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연금이 펜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은퇴한 기간부터 나와 내 스파우스, 나 혼자든지 나와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도 우리가 찾기 시작하는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건 guarantee income으로 계산을 되는 거지. 보장된 금액.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는 거는 이 개인 펜션을 만드는 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넣냐면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0을 넣었죠. 그다음 5번으로 가면 그러면 개런티 인컴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예요? 현재 상황에서. 2만 불밖에 없죠. 소셜 시큐리티밖에 없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50세니까 앞으로 은퇴까지 얼마 남았어요? 20년 남았다는 거죠. 20년 남았으면은 그 밑에 써 있는 그 테이블 A하고 테이블 B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테이블 A를 사용해서 20년짜리를 가보면 거기 팩터가 1.81, 1.8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3%라고 인플레이션을 가정할 때 매년 3%씩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가정할 때 사용해야 되는 팩터인 거예요. 그러면 20년을 찾아보니까 1.81이네. 1.81을 넣어요. 그러면 넘버 9번은 뭐냐면 내가 원래 필요한 돈 2만 불 있죠. 그죠? 그게 6번이지. 6번에다가 이 팩터를 곱하는 거예요. 1.81. 두 개를 곱하면 36,200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똑같은 금액을 그러니까 현재 인컴의 80%만 쓴다고 할 때, 그 2만 불인데, 그때 20년 뒤에는 지금 2만 불이 한 36,200불이 되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지? 그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년. 10번은 뭐냐면, 은퇴를 내가 70에 했을 경우에 몇 년을 사실 것 같으세요? 그 뜻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95세까지 그렇게 해서 25년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 B에서 팩터가 뭐야? 25년. 22.3이죠. 22.32를 그 박스 11에 넣은 거예요. 11번에. 뭐냐면 내가 은퇴하는 70세부터 36,200불 정도가 필요해요.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말고. 그거를 25년 동안 받게 해줘요.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내가 은퇴할 때 70세의 돈 얼마가 있어야 돼요? 내 세이빙스가 얼마가 있어야 돼요? 가 넘버 12예요. 12번. 이거가 은퇴할 때까지 축적해야 될 목표 금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80만 7,984불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이만큼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내가 적어도 죽을 때까지 36,200불은 매년 타고 마켓이 더 잘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년 뒤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내가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적용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20년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보통 지금 50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말씀이 그럼 내 집도 포함하나요? 내 집의 가격이 사실 우리한테 제일 큰 말하자면 자산이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없고 집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집은 어떤 의미로는 좀 마지막 보루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가지고 계시면. 사실 어떤 시점이 되면 집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플로리다는 그 프로퍼티 텍스 자체를 없애려고 한대요, 지금. 왜냐하면은 노인이 돼서 은퇴해서 사는데 프로퍼티 텍스를 내는 거가 굉장한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퍼티 텍스가 집 텍스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인컴은 정해져 있고 특별히 뭐 더 생기는 게 없는데 이 텍스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내 돈이 자꾸 줄어들고 쓸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텍스를 안 내면 무슨 영향이 있냐면 텍스를 안 내면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을. 그죠? 텍스를 내라고. 린을 붙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없애려고 하는 도시도 있지만, 스테이트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나 은퇴하기 전에 집을 파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나는 가능한 오래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보루같이 내가 꼭 필요하게 되면 리버스 모기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쓸 거야. 그렇다면 요 필요한 금액에 그걸 안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세이빙스로 생각해서 원금을 터치하지 않고 나와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살면 대략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를 계산해 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